S라인과 식스팩에 돌직구를 날리고 올바른 움직임으로 진짜 강해지는 쇼 분량 헤이! 리브! 리브입니다. 자, 오늘 리브 그림들다가 효쌤 코너입니다. 효쌤, 오늘은 네네. 어떤 얘기를 들어주셔야 할 시간도 없나요? 네. 원래는 네네. 제가 이제 근육에 이제 생성되는 네네네네. 그 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내용도 재밌겠지만 네. 일단은 제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오.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공부해야겠다. 생생한 체험을 오늘 들으신 그쵸.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는데. 그쵸. 완전 궁금하다. 지금 유통되는 네. 아스트로제네카 이제 의료 병원에서 네. 근무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 백신을 맞았는데 거기에 대한 후기도 드리고 또 지금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도 그렇고 백신에 네네. 대한 오해가 너무 많으세요. 불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불안해. 또 언론이 좀 자극하는 면도 있고 그렇죠. 또 실제로도 또 불안을 좀 회사 측에서 자초한 부분도 있고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긴급하게 제가 좋아하는 긴급과학처럼 긴급 편성된 네. 바이러스 체험, 네. 백신 체험무기. 큰일 나. 바이러스 체험 안 돼. 그렇죠. 근성장 이 체험이. 이론은 사실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네. 항상 그건 뭐 연구 따라서 다음 바뀌는 시간에 거라 하시죠. 그러면 하고 다음 시간에 하시고. 하고 그러면 자 백신에 대해서 네. 맞은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진짜 궁금하다 이거. 지금 맞은 지는 네네. 제가 3월 8일 날 네네. 맞았으니까 지금 한 2주 됐나요? 3주 그 정도 됐네요. 3주 정도 네네. 됐네요. 그 정도 됐네요. 3주 정도 되고 원래는 이제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네네. 거기 때문에 2번을 맞아요. 2번을 맞는데 네. 그 사이 간격은 열흘이에요. 열흘. 아니 10주예요. 10주 맞고 10주 있다가 한 번 더. 네네. 왜 이렇게 절지? 갑자기? 열흘 있다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흘 있다 맞으면요? 네네. 놔주지 몸만 않아요. 아프고. 지금 약간 수급 사양이 좀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스트로제네카가 있고 화이자께 있고 모더나께 네네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은 이게 영국 거잖아요. 네네. 그 지금 아스트로제네카가 영국 쪽에서 만든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영국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맞아서 뚝 떨어진 상태긴 맞아요. 뉴스 봤습니다. 네네. 그것도. 예, 예. 떨어진 상태는 맞는데 지금 요게 블랙시트 아시죠? 영국이 EU에서 빠져나오는 네네네. 그리고 또 원료들을 이렇게 브렉시트인가? 블랙시트. 블랙시트, 예. 블랙시트의 그 여파로 무역에 대해서 그 관세도 관세, 생기고 서로 알력도 생기고 감정 네, 싸움도 맞아요. 있어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약간 딴지도 놓고 더 달라 그러고 막 이율배당적인 싸움들이 계속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약간 국제적인 약간 눈치 게임이 일어나고 또 있어서 자기들이 먼저 만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게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유럽 쪽에서는 많이는 달라. 근데 니네 거 좀 이상해. 막 이렇게 딴지도 그런 거지. 놓고 유치해. 확보는 하고 싶고 막 맞아. 그렇게 있어서 근데 또 그거를 보고 우리나라 언론은 야 이상하대. 진짜 속 뜻은 모르고 쟤네들 싸우는 진짜 이유는 잘 모르고 야 좀 이상해 뭐 이러면서 이상하대. 뭐 65세 금지했다던데 어느 나라 금지했다던데 다시 열었다던데 여기에 너무 노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자체가 지금 제일 많이 맞았고요. 사실 제일 먼저 맞았고요. 그 영국에서 이미 많이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집단면에 가까워지고 사실은 이 약이 인류를 제일 많이 구할 약이긴 해요. 배율성이 있던 얘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그 약에 대한 특징을 이따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후반에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네네네. 그래서 네. 약에 대한 뭐 네, 기전에 네. 대한 설명도 어디까지 궁금하신가 궁금해가지고 다 궁금합니다. 다 궁금한가요? 아시는 대로 다 썰을 다 풀을까요? 다 실토하시죠. 좋습니다. 네네. 저도 이번에 유럽에 이상하다고 정말 이상한 거 봤는데 또 프랑스는 대통령이 나와서 약 달라고 막 징징거려서 뭐지 쟤네들?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랬거든요. 이거는 사실 알고 보면 좀 유치한 그 감정 싸움이 그 블랙시트부터 시작됐던 그쵸, 그 예. 감정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사실은 어쨌거나 다 받고 싶어해요. 다 원하는 약이고요. 그게 팩트죠. 네네. 네, 그게 팩트죠. 그래서 수급이 약간 꼬여가지고 아까 지금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원래 10주 있다가 맞아야 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비축분을 1,000만 명 분을 비축하고 2차도 비축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은 사실 끌어다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진들 다 맞고 먼저 맞아야 될 사람들을. 그렇죠. 다 맞고 지금 이제 어젠가부터 65세 그러니까 지금 그 녹화일 기준
어제부터 네네. 65세 이상 분들부터 이제 차츰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어왔어요. 그 국번을 치시고 네. 120을 하시면 네. 어르신들 언제 맞아야 되는지 안내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자막에다 넣겠습니다. 네네네. 9번 치시고 9번하고 120. 120. 그러니까 서울 같은 건 02하고 120 누르시면 되고 경기도는 031 한 다음에 네네. 120. 120이 다당%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앞에 서울 대한 네. 얘기고,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만약에 나타난다, 1339. 1339는 우리 포장지에도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뭐 음식 같은 네네네. 거에 대해서 1339. 부작용이 있다거나, PF 상할 때 그럴 때 쓰는 번호고요. 우리나라 주로 잘 돼 있어요. 잘 됐어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비축분에 대한 물량도 지금 수급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정한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그냥 믿어주는 게 맞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안내를 조금 드리자면 네네. 그 아스트라제네카 자체가 왜 지금 이렇게 그래도 사람들을 제일 많이 구할 약인지 네. 보면 사실 일단 싸요. 싼 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대중성에서 진짜. 가장 얼마나 싸냐? 7배 싸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네, 그 다른 이 백신들에 비해서 화이자나 모더나에 대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세 개고요. 네. 뭐 얀센도 만들고 하고 있긴 한데 후발주자도 있는데 걔네들도 예상 가격들이 다 비싸고 지금 그래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지금 싸요. 얼마나 싸냐면 이거 한 번만 내 4,000원이거든요. 네. 다른 건 최하 7,000원, 7배 비싸요. 7배. 그 7428, 2만 3만 원, 4만 원에서 10만 원 넘어가는 것까지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온도 자체가 네. 보관하는 온도 자체가 그렇죠. 다른 거는 특히 말도 안 되더라고요. 70도에 영하 70도에서 유통이 된다든지 하는 되게 열악한 조건인데 이거는 보통 백신이라고 보면 돼요. 2도에서 8도. 2도에서 8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없는 열악한 국가에서도 맞아야 얼마든지. 되는 그렇죠. 그런 거고 진짜 다행히 영국에서 지금 다 맞고 크게 부작용이 없고 전체 면역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진짜 임상 3.3이 국가 단위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맞으실 때도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네. 그래서 제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네네네. 저는 딱 맞고 타이레놀 5알을 주더라고요. 타이레놀. 네, 열이 날 수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네. 병원에 저희가 한 100명이 좀 넘어갔는데 네네. 다 맞는데 아픈 사람이 3-4명밖에 없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당첨입니다. 제가 엄청 아팠어요. 3-4명 중에 한 명이군요. 네네. 역시 우리 쌤은 남달라. 네네. 역시. 그날 저녁에 네. 열이 38도까지. 진짜요? 네, 38도 꽤 오르고 올라갔죠. 오한이 네. 돌고 이거 뭐야. 근데 저는 그때 기뻤습니다. 제대로 약이 돌고 네. 있구나. 뭐가 진짜 들어왔어. 전 사실 독감을 맞아도 아파본 적이 없거든요. 백신을 맞고 아팠다는 게 잘 뭔지 몰랐어요. 근데 진짜 몸살 같아요, 그냥. 몸살 같아요. 그래서 약을 먹었더니 조금 나. 타이레놀 먹으니까 좀 괜찮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오한이 살짝 돌아. 또 하나 먹어. 그날 5알을 다 소진하고 하루에? 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 맞자마자 네. 2알 먹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저녁에 먹고 네네. 아침에 하나를 마저 먹고. 그러면 궁금한 게 네네. 타이레놀 먹은 다음에 다음 타이레놀 먹을 때까지 한 어느 정도 좀 약간 아니요. 그 텀 먹고 아프면 먹는 거예요. 그 텀은 일정하지 네네. 않았군요. 이게 뭐냐면 사실 타이레놀 중에 처방받은 약인데 제가 듣기에는 네. 그 브루펜 계열이 있고 타이레놀 계열이 있잖아요. 네네. 브루펜 계열을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면역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억제해서 열을 내리는 거기 네네네네. 때문에 이거는 면역을 억제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몸에서 한번 면역 면역 반응이 일어나야지 내가 면역을 획득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한번 일어났다는 거에서 저는 확인을 한 거고 다른 사람들은 확인 없이 불안하게 뭐가 일어난 거야 몸에서? 나는 확실하게 일어난 거고 그래서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게 맞나요 이게? 확실하게 나는 아파서 너무 좋아 뭐 약간 이런 느낌 같아서. 네. 저는 진짜 백신 맞았어. 성령 맞은 사람. 나 맹물 맞은 게 아니야. 그 말이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 너무 아팠어. 38도면 그렇죠. 아프죠. 좀 오한이 돌고 좀 아프고
몸살 났을 때 기억이 옛날에 뭐 오래전에 한 번쯤 네네. 좀 아파본 적 있잖아요. 그쵸, 그쵸. 막 네. 몸 근육통 막 어깨도 못 움직이게 아프고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나면서 그 다음날 그래도 오전을 좀 비해놨게 망정이지 일을 못 할 뻔했어요. 오. 그러니까 그 스케줄은 항상 쉴 수 있는 스케줄로 조정을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맞으셨을 때. 그리고 맞았을 때 또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요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요. 아, 맞은 요 네, 주사 들어간 자리가? 주사 들어간 자리. 그건 대부분 다 느끼는 통증. 그러니까 그 주사 맞았을 때 그 아픈 주사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이상으로 아파요. 소위 말하는 근육 주사라고 하는. 네네네. 통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아파요? 뭐 이럴 정도로 아파요. 오. 살짝만 근처만 가도 아플 그 정도로. 정도로? 근데 이것도 안 아픈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이 좀 느꼈었고, 그러니까 제가 아팠던 게 되게 확률이 한 그 20% 안에 드는 확률이라면 네네. 이건 한 50% 정도는 아, 확률이 좀 높네요. 네네. 이거는. 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백신 자체가 네. 아무래도 이제 맞을 때 모르겠어요. 농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은 그 농도 때문에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피부 안에서 침투에 들어갈 때 너무 거칠면 더 아프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좀 이걸 정교하게 좀 줄여서 이 정도도 효과 있어, 이 정도도 효과 있어, 이 정도도 효과 있어 했을 때 멈추는 게 아니라 네. 이 정도에서 효과 있어? 일단 FDA 저 승인 받아봐. 네, 뭐 네. 이렇게 좀 진행된 감이 있어서 긴급 승인 좀, 이런 식으로. 거친 면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야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가면 갈수록 백신이 디자인이 좀 조금씩 네, 그렇죠.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급하니까 이걸 일단 승인하고 이 정도는 안 죽어 뭐 이 정도로 네. 그냥 간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 후기를 말씀드렸고요. 네네. 또 이제 환자분들이나 주변에서 듣는 가장 오해하는 그 부분이 이제 세 가지 중에 왜 하필은 이거냐? 다른 약이 더 효과가 좋다는데 화이자나 뭐 약간 이런 것들. 부분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작용이 심하다더라. 그래서 막 몸이 변한다더라. 막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요. 어르신들 카톡에 많이 돌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해를 그냥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그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딴짓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 몸을 빌려가지고 지 종자를 많이 늘리는 게 얘네 최종 목적이야. 네, 그렇죠. 근데 감기들도 그렇고 독감들도 그래요. 바이러스들은 들어와서 그 짓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네들이 복제할 복사기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복사기를 빌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복사할 내용을 쓱 우리 세포 안에 넣었다가 그거를 이제 복사해서 점점 퍼뜨리거든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웃긴 게 뭐냐면 보통 감기들은 목 속 깊숙이, 폐 속 깊숙이에서 많이 증식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침을 많이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감기 네네, 걸리면 여기서 많이 하는데 지금 요거는 요 상기독 쪽에서 그 짓을 한대요. 폐로 안 내려가고. 그죠. 옛날에 메르스는 여 속에서 했어가지고 네. 가래를 뱉어내야지. 그렇죠. 그 가래를 이렇게 뽑아내는 석션 때문에 전 병원에 그렇죠. 퍼졌었잖아요. 근데 얘는 상기도 쪽에. 이 상기독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초반부터 그쵸.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증상 감염이라는 것도 많았었고 초반에 이 사람은 증상이 없는데도 많이 맞아요. 이런 거를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하는 짓은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복사기를 빌리는 일. 근데 몸에 열이 나고 우리가 폐가 물이 차고 많이 죽는 사람들 대부분 다 폐가 물이 차서 죽었거든요. 이 일이 일어나는 거는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밖에서 뭐가 들어오면 싸워야 돼. 그렇죠.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뭐가 이상한 게 더 들어오면 더 강렬하게 싸워야 돼요. 그게 우리 몸을 더 나쁘게 할 수도 있거든. 그렇죠. 실제로 바이러스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걔는 어쨌든 외부 물질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군대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발동시키는 게 얘네들이 와가지고 얘네들을 식별하는 거를 안 다음에 발동을 하면 얘네들도 이미 이만큼 늘어났잖아. 그러면 완전히 세계대전처럼 일어나는 거야. 격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그쵸. 거죠. 예. 세계대전처럼. 그러면 뭐냐. 얘네들이 게릴라일 때 아직 조금밖에 없었을 때 네. 우리가 군대를 해서 얘를 포위해서 잡아먹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기고 어렸을 때 맞는 그 백신들 때문에 네네, 그쵸. 우리가 그렇게 뭐 이기고 있어요. 소아마비도 이기고 있고 무슨 홍역도 이기고 있고 다 그런 식으로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들어온 다음에 증식하고 있을 때 그걸 알아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군대를 투입하면 늦어. 그래서 미리 사진을 한 장 우리가 취득을 하는 거죠. 요렇게 생긴 애가 들어올 수도 있어. 몽타주란 확보를 그쵸?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백신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그걸 어디에 심어오느냐? 얘네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겠어요? 이상한 그 코로나니까 이렇게 예. 하는 족수 모양이 있잖아요. 네. 요 사진을 예. 심어주는데 어떤 식으로 심어주냐? 우리 항체가 알아듣는 언어로 심어야 되겠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그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애가 있어요. 요 바이러스라는 애 속에 얘는 무탈한 애에다가 이 얘의 DNA 다리 모양 DNA를 똑 따가지고 똑 붙여놔. 그러면 얘는 우리 몸에 쓱 들어가지고 얘를 복사를 하겠죠. 그쵸. 복사한 거를 본 거야 우리가 우리 항체가 B셀이 보고 네네.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항체를 출동 준비를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스탠바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우리 몸이 면역을 획득했다고 하는 그쵸.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뭐냐? 우리가 맞는 백신은 사진이에요. 사진이기 때문에 크게 탈이 있을 리가 별로 없어. 없죠. 그 보통 약의 부작용, 주사의 부작용은 뭐냐면 보통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화학적으로 뭔가 작용을 하는 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심장에 대한 약으로 그 비아그라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약을 먹으면 그 화학 성분이 그 호르몬을 뭐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심장이 조금 뛰고 혈관이 확장하고 하게 했는데 엉뚱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게 난리가 났던 것처럼 네. 이 화학 자극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가 모르는 거야. 그렇죠. 이 약을 먹으면 탈모가 와. 이거 약 먹겠어요? 먹지 못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약이란 거는 그래서 항상 위험한 건데 바이러스 그 백신은 뭐라고? 사진이잖아요. 사진이기 때문에 크게 화학적으로 우리 몸에 해소할 그런 화학 성분은 없어요. 뭐 소스가 없는 거죠. 그쵸, 들어서 그쵸. 뭘 할 수 있는 소스가 좀 없는 이해가 거야. 되지. 호르몬적으로도 뭔가 반응시킬 만한 것도 없어요. 뭐냐면 그 얘가 이제 바이러스를 심는 거긴 하잖아요. 바이러스에 비슷한 그렇죠. 걔가 와가지고 몸이 과민하면 나타나는 두통, 두통이라든지 오한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그 뭐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정도로 우리한테 강력하게 뭔가 할 수, 그러니까 감기약 걸려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몸이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죠? 사진만 보여줬는데도 우리 면역계만 자극했는데 몸이 막 제일 많이 의심받는 게 피딱지가 돌아다녀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이런 그쵸. 의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게까지 되려면 이것도 아니 뭐 화학적인 성분이 없는데 이렇게 되려면 그쵸. 진짜 독약을 넣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과한 백신을 너무 과대 포장 그 고평가한 사실 그냥 사진인데 그렇죠. 그런 거라는 거를 일단 전제를 깔고 나면 백신을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될 만한 부작용은 그쵸, 그쵸. 생길 수가 없네요. 그쵸. 뉴스에서도 유럽에서 혈전 발생률 했더니 그게 몇만 명당 한 명인가? 그쵸. 10만 명인가? 그쵸. 그러니까 그 기전도 확실하지 않은 거고. 확실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하고 유럽하고 말싸움하는 도중에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 아니면 또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쵸. 것들 말에 우리나라가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를 먼저 깔았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백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았으니까 그럼 여태까지 나와 있는 세 가지는 어떤 기전인가 네네. 이거 조금 알아볼게요. 네네. 이것도 재밌겠습니다. 아스트로제네카 자체는 뭘 넣어주는 거냐면 말 그대로 사진을 넣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썼던 백신 방식 그대로예요. DNA 방식. DNA를 넣어서 얘가 그 아까 말했던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처럼 생기는 비행선에 타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마치 코로나가 하듯이 몸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복사기를 빌려서 그 사진에 대고 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그 사진이 나오겠죠? 그렇죠. 새로운 사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들어오면은 공격. 요건 일종의 약간 그 워시뮬레이션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지금 요 과정이 사실 만들기가 좀 복잡하거나 운이 좋았어야 됐는데 요거를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는 그 다른 조금 최신의 그 백신 기술을 접목을 여기다 해가지고 뭘 하냐면 사진이 아니라 우리 사진이 아니라 사진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DNA를 쫙 보고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뭘로 하냐면 마치 데이터처럼 mRNA라는 애에다가 네네. 복사를 해서 요걸 가지고 또 DNA를 조합을 하고 거기서 그걸 내용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면 이 사진에 대한 데이터인 거야. 코드 소스 같은 그쵸, 거. 그쵸. 코드를 쫙, 그게, mRNA예요. mRNA, 이 코드 자체를 넣는 거예요. 이거를 지방으로 싸서 넣는 기술도 있고, 뭐 어떤 기술이 들어갔는데, 하여튼 그 코드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사진으로 변해서 이 사진을 보게끔. 야. 그러니까, 실물 사진하고 데이터하고 뭐가 더 약하겠어? 이 데이터가 더 약하겠죠. 이건 세포 안에서만 융통되는 그렇죠. 코드니까 사진 실물 그냥 돌아다니는 훨씬 직관적이고 강렬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쵸.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잘 분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넣는다는 게 굉장히 좀 고도의 기술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0도가 필요한 거야.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더 연약하니까 온도가 더 필요하고 파괴되기 쉬우니까 다른 분자들의 방해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야. 다른 분자들은 그대로 있어 라고 하려면 더 낮은 온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고급 기술이긴 한데 더 정밀한 까다로운 그래서 변하기도 더 쉬워요. 그래서 얘네들은 근데 성공률 면역 획득률이 뭐 95%라고 하고 아스트로제네카는 70%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능은 더 좋다는 거지. 하지만 이게 맞는데 변이 될 가능성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좀 높이 평가하는 거는 아까 영국에서 이미 면역이 한번 그렇죠.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또 뭐 그냥 이 팩트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가 성능은 더 좋지만 보관하는 데서 문제가 있고 더 비싸다. 비싸고 7배, 8배가 더 비싸다. 그쵸. 그 국민을 다 맞춰야 되는데 공짜로. 예산도 무시하지 뭐. 그렇죠. 그거 아껴가지고 소상공인 도와주는 게 더 낫잖아요. 그쵸.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집단 면역이고 사실 젊은 사람들 애들은 그렇게 걸려도 죽지도 않잖아. 우리 애들이 학교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다칠까 봐잖아요. 그쵸. 어린애들이든 어린애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무언의 전파자들이 될 수 있으니까 잠재적인 그래서 그러니까 어르신들만 잘 어떻게 보면 집단 면역의 방어 안에 테두리에 넣을 수 있으면 사실 지금 보건 쪽 방역 쪽에서는 그게 최대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뻥뻥 돌아가시거나 중증 치료실에 들어가 버리시면 완전 이렇게 마비가 될 수가 있거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인 방역 목표에는 그게 최대의 목표다. 이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큰 맥락 백신이 뭔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정세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한다고 하면 백신 맞으시는데 조금 더 긍정적이고 하지 않으실까? 또 몸살이 나더라도 저처럼 네네. 진짜 뭔가 몸에서 약간 보람 있게 사진 제대로 읽고 있어. 사진 제대로 읽고 확인들 하고 있어. 라는 걸 딱 알 수 있으니까 괜찮죠. 아플만하죠. 아플만하네요,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약간 백신을 맞은 다음에 몸살 나고 아픈 거를 우리가 이제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힘들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그런 느낌이 좀 약간 드네요. 대부분 맞고 아파 싸구려 백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럴 필요 없다. 뭔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고 비싼 거 맞으면 안 아플까.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똑같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어찌면 70%나 95%나 대부분 내 옆 사람이 75% 3명 있고 있는 게 95% 2명 있고 안 맞은 사람 1명 있는 것보다 더 집단 면역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맞는 게 맞아. 95%짜리 맞는 것보다. 가격 차이도 많이 나서. 그치,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싼게 비지떡이라는. 그치, 유통에서도 이게 약 가격만 이렇지 유통 가격까지 따져볼까요? 70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이 얼마나 되겠어. 그렇죠. 면역 받는 또 시기의 문제도 있고 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얘도 2번 맞아야 돼. 화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우리가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예. 야,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약간 이 바이러스 자체, 아니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요 방송을 좀 약간 보고 들으신 다음에 좀 많이 바뀌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네요. 네, 뭐 좀 거칠게 표현을 하고 틀린 부분도 있고 할 텐데 네네. 제가 이해하는 네네네. 그 아주 그 조금 러프한 그런 이해 틀에서 같이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네네. 그리고 이제 하는 뭐 마음에서 그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현 정권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이 팩트 자체를 약간 그런 쪽으로 감정적으로 좀 몰아가시는 그런 성향이 좀 약간 있거든요. 뭐 그래요. 사실 언론은 비판하는 게 그 숙명이긴 하지만 어쩔 때 보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로 조금 쓰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요건 약간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세월호 때 이후에 주류 언론에 대한 불신이 많이 깊어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그들은 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네네.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 요즘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저도 내용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됐는데 이거를 만약에 저희 부모님한테 설명을 해드릴 때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네요, 진짜.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다른 문제긴 한데 고민이 되네요, 진짜. 일단은 이거 제일 마지막 영국에서 만든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린 영국에서 지금 한 60%, 70% 정도 맞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집단면에서 그래프가 뚝 떨어졌더라. 우리도 목표하는 거 이거다. 요것만 말씀해 주시면 네. 영국 인구가 얼만데. 그렇죠. 그렇죠. 네. 엄청나거든요. 자, 뭐 오늘 진짜 엄청 항상 이렇게 재밌고 좋은 내용을 항상 준비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약간 기대가 돼. 항상 준비해 오실 때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약간 근육 얘기해 주는 건가요?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어르신들 특히 백신 꼭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